안녕하세요. 이번 메가번들 세일 중 9개의 에셋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에셋이 궁금하시다면 타임라인을 이용하여 시청하시면 편합니다. 매직 애니메이션 블렌드 에셋입니다. 애니메이터를 이용하여 두 개의 동작을 하나로 표현하려 할 때 아바타를 이용하여 해당 부위만 적용될 수 있게 설정합니다. 이때 설정이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에셋은 그런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두 개 이상의 동작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용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동이나 아이들 동작에 대해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FPS 관련된 동작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큰 동작에서는 세밀한 설정과 테스트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애니메이터를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판매 중인 애니메이션 동작을 적용하였으며 공격 애니메이션도 추가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등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뼈대에 방패와 칼을 추가하였습니다. 에셋을 적용하기 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에셋을 적용할 때 현재 표시되어 있는 폴더에 파일이 생성되기 때문에 따로 폴더를 생성하시거나 확인하기 편한 폴더를 선택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에셋을 적용하기 위해선 먼저 오브젝트의 뼈대가 설정된 부분에 첫 번째 부모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클릭을 하면 오토 리깅 매핑이 있으며 이걸 선택합니다. 이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되며 크리에이트 리그 매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폴더에 리그 에셋 파일이 생기게 되며 뼈대에는 컴포넌트가 생기게 됩니다. 리그 에셋을 선택해서 확인해 보면 해당 뼈대의 모든 정보가 등록되어 나열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리그 에셋 파일을 우클릭하고 크리에이트 매직 블렌드를 선택합니다. 그럼 매직 블렌드 에셋 파일이 생성됩니다. 해당 파일은 알기 쉽게 이름을 변경해도 괜찮습니다. 이 파일에서 필요한 애니메이션을 등록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포즈 설정에 기본 동작하는 애니메이션 클립을 등록합니다. 오버레이 포즈 설정에 변경하고자 하는 애니메이션 클립을 등록합니다. 이제 이걸 적용시켜야 하니 매직 블렌드 에셋 파일을 드래그하여 캐릭터에 추가합니다.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블렌드 에셋 부분에 해당 파일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해당 애니메이션이 적용되게 됩니다. 우선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보시면 기본 애니메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며 아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동작이 적용되려면 아래 글로벌 웨이트 값이 1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설정은 전체 가중치를 적용하는 설정입니다. 다음으로 각 뼈대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레이어드 블렌드 설정에서 각 부위별로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면 오버레이 포즈에 설정된 애니메이션이 적용됩니다. 보시면 칼과 방패는 적용되지 않고 팔과 손가락은 전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얘를 따로 적용하기 위해선 부위마다 추가 설정하면 됩니다. 실행을 종료하고 추가해 보겠습니다. 각 부위에 설정된 이름을 추가로 해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알 수 있게 이름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아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각 부위별로 적용하기 위해선 에디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되며 각 부위별로 체크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기도 따로 생성해서 추가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었을 때 오버레이 포즈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을 확인하고 가중치 값을 조절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부위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버라이드 오버레이즈 설정에서 추가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왼손에 방패를 들고 있는 애니메이션 클립을 등록하겠습니다. 다만 이 설정은 마스크를 등록해야 합니다. 아바타를 생성하고 적용한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활성시킵니다. 방패는 왼쪽 팔만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활성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에 해당 아바타를 등록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웨이트 값을 1로 설정하게 되면 왼쪽 팔이 적용되어 방패를 올리는 동작까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적용해도 되지만 매직 블렌드를 추가로 만들어서 교체해가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매직 블렌드의 오버라이드 설정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매직 블렌드를 복제합니다. 하나는 칼을 들고 있는 동작과 하나는 방패까지 들고 있는 동작으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제가 코드를 작성한 스크립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코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매직 블렌딩 클래스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변수를 작성하고 스타트 함수에서 접근합니다.
블렌드 에셋 파일을 등록하기 위해 매직 블렌드 에셋 클래스에 변수 2개를 작성했습니다. 각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동작을 변경하기 위해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스탑 블렌딩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등록된 블렌드 에셋이 빠져서 기본 동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웨이트 값만 조절해도 되기 때문에 글로벌 웨이트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동작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해가며 자신에게 맞게 설정하면 됩니다. 블러드 이펙트 팩 에셋입니다. 이 에셋은 출혈 효과를 잘 표현하였습니다. 좀비물이라든지 총알 또는 무기에 맞았을 때 출혈 효과를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프리팹으로 따로 설정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가져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피가 흐르는 연출 같은 경우 표면의 위치에 맞게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데칼을 이용하였습니다. 데칼을 렌더 파이프라인의 설정에서 추가하면 됩니다. 피가 튀는 연출은 충돌 시 발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 미리 칼과 캐릭터를 배치하였습니다. 해당 프리팹을 인스턴스로 호출하여 사용해도 되지만 성능상 이점을 위해 오브젝트 풀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프리팹을 확인해보면 파티클로 만들어져 있으며 활성 시 한번 실행되게 됩니다. 해당 에셋의 폴더를 보게 되면 킬 이펙트라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파티클이 재생되고 나면 비활성되게 수정하겠습니다. 해당 스크립트를 열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스타트 함수는 onEnable 함수로 변경하고 destroy 함수는 onDisable 함수로 변경합니다. 코어 루틴에서 destroy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오브젝트가 비활성되도록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프리팹에 추가합니다. 리밋 설정은 오브젝트가 활성되고 비활성시키는 타이밍을 정하는 것입니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짧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칼을 설정하겠습니다. 충돌을 담당할 콜라이더를 추가합니다. 충돌 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이지 트리거에 체크하였습니다. 이제 충돌 지점에 연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작성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팹을 등록할 게임 오브젝트 변수를 작성합니다. 충돌을 감지할 onTriggerEnter 함수를 작성합니다. 충돌 시 오브젝트가 다음 태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closetPoint 함수를 호출하여 현재 칼의 지점과 충돌 대상에 가까운 지점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 값을 vector3 변수에 대입합니다. 충돌 지점을 알았으니 이 위치 값을 프리팹에 전달하여 해당 위치로 이동시키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어디서 날라왔는지 해당 방향에 맞게 연출되어야 하니 칼의 회전값을 전달합니다. 보통 y값이 방향값이기 때문에 이 값만 프리팹에 전달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프리팹을 활성시켜 실행되도록 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충돌 지점의 위치에 맞게 해당 프리팹이 위치하여 연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방향에 맞게 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무기나 총알 등 충돌되었을 때 피가 튀는 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Lattice Modifier for Unity 에셋입니다. 이 에셋은 오브젝트를 쉽게 변형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컷신이나 특정 연출이 필요하신 분에게 적합해 보입니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예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메쉬입니다. 에셋을 적용하기 위해선 모델의 리드라이트 설정에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여기에 라티스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사각형 기즈모가 생성되며 이 범위를 통해 형태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각형은 원래 형태로 표현되며 피봇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회전하게 되면 그 형태에 따라 메쉬도 변하게 됩니다. 이걸 적용하기 위해선 대상 메쉬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하는데 일반 메쉬는 라티스 모디파이어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 컴포넌트를 통해 메쉬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라티스 설정에서 아까 라티스 컴포넌트를 추가한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설정합니다. 인터폴레이션 설정은 변형의 표현을 어떤 형식으로 해줄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큐빅 설정이 가장 부드럽게 표현되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아지니 하나씩 확인해가며 적절한 설정을 하면 됩니다. 라티스 컴포넌트가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레졸루션 설정을 이용해서
세부적으로 나눌 것인지 단순하게 할 것인지 설정하면 됩니다. 이 오브젝트의 위치를 칼이 있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피벗을 선택하여 이동시키게 되면 메쉬가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칼에서 벗어나게 이동시키면 원래 형태로 돌아오며 다시 칼이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칼이 부딪히는 지점에서부터 변형이 적용되게 됩니다. 앞서 파이프 이동 연출을 표현한 데모 장면에서 보던 것과 동일합니다. 스킨드 메쉬도 동일합니다. 다만 스킨드 메쉬는 스킨드 라티스 모디파이어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됩니다. 설정은 앞서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방법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데모 장면을 확인하시어 어떻게 연출되는지 파악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데모 장면을 설치하려면 패키지 매니저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상단에서 패키지 other 부분을 보게 되면 해당 에셋이 있으며 선택해서 보면 샘플 목록이 있으니 확인하고자 하는 데모 장면을 설치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툰 데절트 템플 에셋입니다. 사막을 배경으로 하는 각종 건축물과 돌, 그리고 식물 등을 표현한 에셋입니다. 그리고 물 표현 또한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에 LOD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카이박스를 이용하여 낮과 밤을 잘 표현하였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데모 장면들을 확인해 보면 각 테마에 맞게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배치해서 사용하기에 적합해 보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잘 배치하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상당히 만족스러우실 것입니다. 오아시스 데저트 에셋입니다. 이 에셋은 황량한 사막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커다란 바위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에셋과 같이 사용한다면 또 다른 장소를 연출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가운데 오아시스는 황량한 사막을 이동하다 발견되는 좋은 쉼터처럼 느끼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에셋도 낮과 밤이 따로 표현되어 있는데 특히 구름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히 배치하게 된다면 좋은 연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매니저가 따로 있는데 이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바람에 따른 흔들림 연출을 표현할 수 있으며 구름 위치뿐 아니라 안개 등 커스텀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딥 라이언 2024 에셋입니다. 이 에셋은 툰 쉐이더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름과 나무 그리고 잔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을 생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와 렌더링을 이용하여 화면을 연출할 수 있게 해주는 에셋입니다. 쉐이더는 해당 오브젝트의 머티리얼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양하게 있으니 필요한 연출이 있다면 해당 쉐이더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쉐이더 외의 다른 기능들은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사용하면 편합니다. 먼저 렌더링입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펙트 컨트롤러 깁 라이온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다음 Add 볼륨 버튼을 클릭해서 볼륨을 추가합니다. 아래 포스트 프로세스 버튼을 클릭해서 렌더링 설정에 추가합니다. 그럼 렌더링 설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설정들을 하나씩 클릭해서 원하는 화면의 연출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원래대로 돌리시려면 디저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활성 시 에러가 나오게 되는 경우 프로젝트 세팅에 그래픽 설정에서 아래로 내려보면 렌더 그래프 설정이 있습니다. 컴패티빌리티 모드 설정에 체크 또는 해제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설정 값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조절해 가며 자신에게 맞는 연출을 찾으셔야 합니다. 컴포넌트 아래로 쭉 내려보면 나무나 강, 구름 등 생성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특히 강 같은 경우 스플라인으로 길을 만들기 때문에 패키지 매니저에서 해당 기능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구름과 나무, 잔디 등은 다소 무거울 수 있으니 배치하고 적절한지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퍼블리셔가 판매하고 있는 에셋들은 처음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확인하는 것보단 디스코드로 직접 물어보시거나 거기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스티파이 FX 에셋입니다. 이 에셋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블러와 미러 연출인 것 같습니다. 해당 에셋을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렌더링 설정을 해야 합니다. Add Renderer 피처 버튼을 클릭해서 미스티파이 FX를 추가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오브젝트에 미스티파이 이펙트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됩니다.
프로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종류별로 있으니 하나씩 확인해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자신의 프로젝트에 미러 연출이 필요한 거울이나 유리에 적용하면 적합해 보입니다. 각 설정 값들을 조절해서 자신에게 맞는 연출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레트로부터 사이버틱한 표현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출이 필요하신 분에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디오 싱크 프로 에셋입니다. 오디오에 이벤트를 추가하여 그에 맞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에셋입니다. 사운드의 비트에 따라 반응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에 따라 간단하게 사용하는 것도 있으며 직접 설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직접 이벤트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여기에 오디오 소스 플러스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이 컴포넌트에 적용하려는 오디오 파일을 등록하면 됩니다. 아래 오픈 타임라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오디오 파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를 선택하게 되면 아래 설정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게임 오브젝트란에 적용하려는 오브젝트를 추가하면 됩니다. 등록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컴포넌트 설정에서는 해당 오브젝트에 설정된 컴포넌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메소드에서는 해당 컴포넌트의 어떤 부분을 실행시킬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UI 버튼에서 이벤트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벤트마다 선택해서 하나씩 설정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에디트 모드에 체크하면 에디터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확인하려면 이걸 다 체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상단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동으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 큐브 오브젝트를 배치하였습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해서 오디오 리액터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이 컴포넌트에서는 앞서 오디오 리소스 플러스 컴포넌트와 해당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설정해 줍니다. Add Audio Reactor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여러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 원하는 설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에디터 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정 값을 조절해가며 원하는 연출을 설정하면 됩니다. 비트에 맞게 움직이는 거라기보단 음향의 높이에 따라 반응하는 거라 보면 됩니다. 순간 데시벨이 올라가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퀀시 설정 그래프에서 왼쪽 바를 움직여 보면 그 경계 이상이 되면 반응하게 됩니다. 유즈 타겟에 체크 해제하게 되면 다른 오브젝트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연출이 필요한 오브젝트는 여기에 같이 등록하면 됩니다. 마스터 인벤토리 엔진 에셋입니다. 제작과 거래 그리고 인벤토리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는 에셋입니다. 해당 기능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툴팁부터 상태 설정, 해당 아이콘의 연출 등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PC 전용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콘솔 같은 경우 따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판매자가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과 관련된 에셋들은 구현이 다 되어 있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당 에셋의 데모 장면을 분석해야 합니다. 데모 장면을 보게 되면 메인 메뉴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잘 분석하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알게 됩니다. 스크립트를 열어보면 상태 설정이라든지 아이템 사용 또는 제작 그리고 효과음 호출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동해보면 각 창을 열 때 어떻게 호출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 스크립트에 있으니 같이 보면 이해가 더 빨리 될 것입니다. 해당 에셋의 폴더를 보게 되면 다양한 아이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아이콘은 여기서 확인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매니저 오브젝트를 하이어라키 창에 배치하면 됩니다. 프리팹 폴더에서 시스템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벤토리 엔진 프리팹이 있으며 이걸 하이어라키 창에 배치하면 됩니다. 이 오브젝트에 매니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태라든지 이름, 가격, 아이콘 등등 모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해당 오브젝트는 파괴되지 않고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씬이 전환되더라 해도 계속 유지됩니다. 따로 스크립트를 생성해서 코드를 미리 작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데모 장면에서 보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프리팹 폴더에서 엔티티 폴더를 보게 되면 NPC와 관련된 UI 프리팹이 있습니다. 제작부터 거래, 장비 등 미리 구현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인벤토리를 호출하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하이어라키 창을 자세히 보면 윈도우 매니저 오브젝트와 하버 인포메이션 오브젝트가 캔버스에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가 부모 오브젝트이며 이 오브젝트 자식으로 해당 UI가 생성되게 됩니다. 인벤토리 엔진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보게 되면 UI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총 4가지가 있으며 이 중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스케일 값을 조절해서 전체적인 크기도 변경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크기로 변경하면 됩니다. 툴팁도 오브젝트가 따로 생성됩니다. 이 모든 부모 오브젝트들은 리소스 폴더에 있습니다. 그 아래 자식 오브젝트로 생성되는 인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UI 윈도우 폴더에 있으며 해당 프리팹을 선택해서 크기나 위치를 수정하면 됩니다. UI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면 픽스 디폴트 포지션에 체크한 다음 디폴트 포지션 값을 변경해서 원하는 위치로 배치하면 됩니다. 아이템의 개수를 표시하는 폰트나 크기를 변경하려면 프리팹을 선택하여 해당 부분의 폰트나 크기 등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호출해서 보게 되면 변경한 부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점은 프리팹 폴더의 엔티티에 있습니다. 멀첸트 프리팹을 복제해서 각 NPC마다 따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세팅 설정에서 판매값과 구매값의 전체 할인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 아이템을 등록할 것이라면 아래 인벤토리 아이템 설정에서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의 기본적인 설정은 인벤토리 엔진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보게 되면 아이템 세팅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아이템의 물품 가격이라든지 이름 등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의 저장과 불러오기는 인벤토리 홀더 클래스에 있습니다. 보시면 저장과 불러오기 함수들이 있으며 JSON으로 저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분석해야 하는 것은 데모 장면에 있는 메인 메뉴 스크립트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능과 관련된 에셋은 분석해야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9개의 에셋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